아니, 이 요리는 우리 딸한테만 해준 음식인데. 아가씨,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해주셨던 음식이에요. 정확한 레시피는 모르지만 엄마를 떠올리며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 길목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다양한 사연을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살고 있는 72살 박순옥입니다. 거울 속 주름진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끝에 꿈에서만 그리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땐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본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도박으로 번 돈을 다 날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뎌냈죠. 그러다 소연이를 낳았습니다. 제 딸 박소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초롱초롱 빛나던 예쁜 아이였어요. 소연이가 태어나자 남편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 분유값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아이 앞에서 제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 힘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 다음 날부터 기사식당을 차렸어요. 트럭 기사들이 많이 다니는 국도변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서서 일했어요. 손님들 앞에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주방에 들어가면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것 같았죠. 그래도 소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소연이에게 신경 쓸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 보낼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만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장사를 했으니 소연이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거나 숙제를 하곤 했어요. 가끔 식당에 데려와 구석에서 공부하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손님이 많은 날엔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직 철이 없어서 엄마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소연이가 자라면서 점점 저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살 때부터 말대꾸가 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는 제 말을 거의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사업이 잘 되면 소연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시간이 흘러 소연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소연이가 학교 친구와 함께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남자애였어요. 소연이가 남자친구라고 소개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꼭 예전 제 남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 피어싱을 하고 교복은 삐뚤게 입고 불손한 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머릿속에서는 내 딸이 내 전철을 밟게 하면 안 되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날 밤 소연이와 크게 다퉜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를 만날 수 있냐고 소리쳤더니 소연이는 제게 더 큰 소리로 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항상 식당만 중요시했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소연이에게 무심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소연이는 더 반항적으로 변했고 결국 18살 생일 다음 날 그 남자애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 대화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했어요.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는 소연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렇게 제 딸은 제 곁을 떠났고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소연이의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소연이가 두고 간 교복과 책가방을 보며 후회의 눈물만 흘렸죠.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먹는지 걱정되었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소연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더 깊이 일에 파묻혔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죠. 딸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거든요. 빈 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식당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편이 마음이 덜 아팠어요. 손님들을 대하고 음식을 만들고 주문을 받는 일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잠시나마 소연이 생각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식당은 유명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박 사장님 음식은 엄마 손맛이 난다며 칭찬해 주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작 내 딸에겐 제대로 된 밥 한 끼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에 응어리처럼 맺혔거든요.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아팠죠.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식당을 넓혀야 했어요. 옆 건물까지 인수해서 자리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죠. 장사가 잘 되면서 지점을 내기 시작했고 어느새 5개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을 낼 때마다 소연이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봤으면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다 정부에서 제 식당이 있는 지역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상금을 받고 그 돈으로 더 큰 건물을 지었죠.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저는 어느새 100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서는 저를 인터뷰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성공한 자수성가 여성 사업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죠. 사람들은 제게 성공한 사업가라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매일 밤 소연이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돈이 많아져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딸을 잃어버린 채 무슨 성공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마음속 구멍이 메워지지는 않았어요. 큰 집으로 이사했지만 그 집은 늘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소연이 방을 똑같이 꾸며놓았어요. 소연이가 좋아하던 인형들과 책들을 그대로 두고 매일 청소하며 기다렸죠. 소연이를 찾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립 탐정까지 쓰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죠.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소연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소연이가 좋아했던 그 남자 김태훈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사는 곳을 알아내는 데만 석 달이 걸렸어요. 태훈이를 만났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었고 제 딸에 대해 묻자 무심하게 대답했죠. 소연이와는 이미 헤어졌다고 너무 집착해서 부담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소연이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니. 그리고 그 후에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니. 태훈이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소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늘에 대고 속삭였죠. 그날 밤 꿈에서 소연이가 어릴 때 함께 갔던 놀이공원이 생각났어요. 소연이가 6살 때였을 겁니다. 장사가 잘 돼서 하루 쉬었던 날, 우리는 놀이공원에 갔었죠. 소연이가 처음으로 솜사탕을 먹고 눈을 동그랗게 뜨던 모습, 회전목마를 타면서 환하게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소연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나 정말 행복해 라고 말했었죠. 마지막으로 소연이와 행복했던 기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놀이공원으로 갔어요. 소연이와의 추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기로 했거든요. 놀이공원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소연이가 좋아했던 회전목마는 그대로였어요. 한 바퀴를 타고 내리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처에 식당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곳이 작은 기사식당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메뉴가 보였습니다. 특제 된장찌개. 제가 예전에 소연이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던 바로 그 된장찌개였어요. 메뉴 설명에는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담은 특별한 된장찌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항상 제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좋아했었죠. 된장찌개처럼 진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라며 2그릇씩 먹곤 했었어요. 호기심에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 냄새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로 제 비법 그대로였어요. 5가지 나물을 넣고 말린 멸치 대신 멸치 액젓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제 비법이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는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맛을 그대로 낼 수 있지? 이건 분명 내 비법인데. 주방 쪽을 자꾸 힐끔거리며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옆자리 손님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된장찌개가 선글라스 끼신 여종업원이 직접 만드는 거라고,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이 처음 여기 왔을 때는 말이 없고 표정도 어두웠다는데 요리 솜씨만큼은 타고난 거래요. 맞아요.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손맛이 대단하죠. 그 말에 주방 쪽을 유심히 보니 정말 선글라스를 낀 여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 그리고 뒷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린 모양새나 요리할 때의 자세가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너무 큰 기대였죠. 전국에서 찾아도 못 찾은 딸이 우연히 들른 식당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움직이는 모습, 손짓 하나하나가 소연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커피를 주문했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르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식당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손님들이 없어지자 그녀는 카운터 앞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너무 피곤해서 안약을 넣어야겠네. 라며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있는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소연이가 5살 때 장난감 자동차를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어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소연이가 너무 아파서 울었고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었죠. 의사가 흉터가 남을 수도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흉터는 작고 희미했지만 엄마인 저는 1000번도 더 보았던 자국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혹시 내가 소연이니?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18년 만에 다시 본 내 딸의 눈.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소연이는 움츠러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 소연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냥 달려가 소연이를 껴안았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이 순간을 소연이의 향기, 체온, 그리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떨리는 숨소리. 모든 것이 제가 그리워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소연이도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왜 연락도 없었어? 가슴속에 쌓인 질문들이 터져 나왔지만 소연이는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그때 주방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이 나와 우리를 보더니 소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일찍 퇴근해. 어머님과 얘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옷 갈아입고 올게요. 그 말을 듣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소연이었어요. 내 딸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근처 공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8회 동안 쌓인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벅차했어요. 결국 소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그렇게 나가버려서. 소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태훈 오빠랑 같이 서울로 올라갔는데 반년도 안 돼서 저를 버렸어요. 소연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도 다 써버리고 집도 쫓겨났죠. 한숨을 쉬며 소연이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 정말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소연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걱정할까봐 연락도 못했고 소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딸이 그런 고생을 했다니. 소연이는 태훈에게 버림받은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대요. 편의점, 카페, 식당. 밤에는 술집에서 서빙도 했다고 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길 때가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제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벌고 있는 동안 제 딸은 그런 고생을 했다니. 그러다 우연히 이 기사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엔 설거지만 했어요. 소연이가 말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주방 아주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대신 요리를 했는데 사장님이 제 음식을 맛보시고는 놀라시더라고요. 소연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너 요리 배웠니? 하고 물으시길래 엄마한테 배웠어요 라고 대답했죠. 소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바빠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했는데 소연이는 제 모습을 보고 요리를 배웠다니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방을 맡게 됐어요. 소연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하던 것처럼 된장찌개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만들었죠. 소연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연이는 그렇게 3년 동안 이 식당에서 일했대요.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장사가 잘 되면서 월급도 올랐고 작은 원룸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어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여기를 찾으셨어요?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놀이공원에 갔다가 우연히 들렀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기 힘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곳이라.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연아, 미안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일에만 신경 쓰느라 너한테 관심을 못 줬어. 그동안 쌓아두었던 미안함과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난 거지. 소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엄마 잘못이야.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소연이도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일하신 거잖아요. 소연이의 말에 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전 철없이 반항만 했으니 죄송해요, 엄마.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쌓인 슬픔과 그리움, 후회가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소연이에게 저와 함께 살자고 제안했어요. 소연아, 이제 엄마랑 같이 살자.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집도 크고 돈도 많아. 더는 일 안 해도 돼. 그런데 소연이는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 지금 이 일이 좋아요.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요리하는 게 저의 유일한 즐거움이에요.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보람도 느끼고,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곧 이해가 됐어요. 소연이는 제 딸이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요리하는 것, 손님들을 대하는 것, 그 모든 게 힘들어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제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는 자주 보러 올 거야. 그리고 주말엔 꼭 엄마 집에서 자고 가. 그렇게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너무 벅차서 택시 안에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내 딸을 찾았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소연이가 일하는 식당에 갔어요. 처음엔 손님으로 가서 소연이가 만든 음식을 먹고 마감 시간이 되면 함께 집으로 돌아왔죠. 소연이는 주말마다 제 집에 와서 지냈고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알아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소연이를 볼 수 있는 날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18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이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 제가 사업을 키워온 과정, 그리고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소연이가 일하는 식당에서 갑자기 사장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박 여사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섰는데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가게를 정리하려고 해요. 사장님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나이도 들고 몸도 안 좋아져서. 근데 소연이가 너무 아까워요. 사장님은 소연이를 정말 아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요리에 진심이고 손님들도 다 소연이 음식을 먹으러 오는데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혹시 박 여사님이 소연이와 함께 새 가게를 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모녀가 함께하는 식당. 소연이의 열정과 제 경험이 만나면 얼마나 멋진 곳이 될까요? 그럼 제가 가게를 인수할게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소연이와 함께 운영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최선일 것 같아요. 소연이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다음 날 소연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엔 놀라더니 곧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랑 같이 가게를 할 수 있어요? 소연이의 눈이 별처럼 빛났어요. 제가 엄마랑 함께 일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소연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새 식당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사업 경험이 있으니 경영을 맡고 소연이는 주방을 맡기로 했죠. 가게 위치도 함께 알아보고 인테리어도 상의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메뉴를 구상하고 가게 이름을 고민했어요. 엄마,
가게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소연이가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녀식당은 어떨까? 소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너무 좋아요. 단순하지만 우리를 딱 표현하는 이름이네요. 그렇게 모녀식당이라는 이름이 탄생했죠. 간단하지만 우리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가게 리모델링을 하는 동안 소연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엄마 비법 레시피 좀 알려주실래요? 소연이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전 아직 엄마만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예전에는 바빠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함께 요리할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당연하지, 소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 요리 연구를 했어요. 제 비법 레시피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소연이의 아이디어도 접목시켰죠. 된장찌개의 비법, 김치찌개의 깊은 맛을 내는 방법, 나물 무침의 순서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두 세대의 맛이 어우러진 새로운 메뉴가 탄생했습니다. 소연이는 제가 알려주는 요리법을 배우면서도 자신만의 색을 더했어요. 제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한다면 소연이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 모습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칭찬에 소연이는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을 보니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드디어 개업 날이 왔습니다. 모녀식당 간판이 걸린 새 가게를 보니 뿌듯했어요. 붉은 글씨로 쓰인 모녀식당이라는 간판 아래에는 작게 어머니의 지혜, 딸의 열정이 만나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죠. 첫날부터 손님들이 북적이더라고요. 소연이가 일하던 기사식당 단골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겁니다. 개업 첫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저는 홀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소연이는 주방에서 요리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활력이 넘쳤습니다. 소연이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이 제게 무한한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은 이제 알겠다. 소연 씨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이유가 어머님 닮아서구나.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따뜻하네요. 또 다른 손님은 이런 정겨운 곳이 우리 동네에 생겨서 정말 좋다고 하셨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솟았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우리는 첫날의 성공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따랐어요. 식당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아,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가 일하던 기사식당 사장님이셨습니다. 첫날부터 대박이네. 축하해, 소연아. 사장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개업 선물이야. 사장님은 커다란 화분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가게 대박 나라고 복 많이 받아라. 화분에는 금전수가 심어져 있었는데 그 옆에는 모녀의 행복을 기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붙어 있었어요. 소연이는 감격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장님은 소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슬퍼 보였는지 몰라. 사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얼굴이 환해졌더라. 이제 내 길을 찾은 것 같아 보기 좋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장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은 소연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장사가 잘 됐으니까요. 앞으로는 두 분이 함께 더 멋진 가게를 만들어 가길 바랄게요.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소연이와 저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식당의 조명을 낮추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연이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소연이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지금까지 운영하던 큰 식당들 다 정리하고 이렇게 작은 가게 시작하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내가 옆에 있어서 행복해. 소연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큰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무언가 빈 것 같았어. 이제야 그게 뭔지 알겠더라. 소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돈이나 성공보다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훨씬 소중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함께 이 가게를 키워나가자. 소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우리 가게를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으로 만들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요. 집에 돌아와 소연이의 방을 정리해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10여 년 동안 빈 채로 있던 소연이의 방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어요. 소연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니 이 큰 집도 비로소 가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슬픈 꿈을 꾸지 않았고 불안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소연이가 있으니까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이제야 삶이 채워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돈과 성공이 아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소연이는 당당한 셰프로 자리 잡았고 저는 예전과 달리 따뜻한 가정 속에서 노년을 보내며 행복한 모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 옛 기억이 떠오를 때면 그 시간들이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더 빛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저와 소연이는 모녀식당에서 만난 기적 같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